네, 오늘 34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종강은 했고 우리는 벌써 종강은 지난번 29번째 이후에 했고 계속 이제 보충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보강도 아니고. 예. 원래 29번이에요. 28번에서. 예.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죠, 이제? 우리가 크게 이 과목을 3개로 나눴죠. 좀 작게 할래요, 아영 씨? 3개의 브랜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죠? 벡터 오브저베이션,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3번째 브랜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인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약간 얘기를 했듯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을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또는 벡터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바꿔서 그 다음에는 다 배웠죠. 어떻게 처리할지. 물론 여기서 좀 대충 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기존에 배웠던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이그젬플을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벡터 오브저베이션에서 처음에 디텍션에서 그다음에 맵을 배웠죠. 기억납니까? 랜덤 파라미터 디텍션에서 맵 디텍션을 배웠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hi of t는 known deterministic이고 그 다음에 n of t는 white Gaussian noise예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hi는 2분의 1이고 모든 i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equally likely한 두 개의 competing hypothesis가 있고 하나는 S0 of t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의해 corrupt 돼 있고 하나는 S1 of t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corrupt 돼 있고 여기서 가정은 이게 에너지 차이가 그렇죠? 같은 시그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mean square sense로 같지 않다는 뜻이죠. 참고로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서로 함수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도 에러의 절대값 제곱에서 적분했을 때 똑같으면은 어떤 센스로 같은 거예요? 두 펑션이? mean square 센스로 같은 거죠. 또는 L2 센스로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디터미니스틱일 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L2 센스로 같잖아요? 그러면은 almost everywhere 같아요. 알겠어요? 디터미니스틱한 두 개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sequence of functions에 대해서 modes of convergence 얘기를 했죠. uniform convergence가 있고 그 다음에 everywhere convergence, almost everywhere, 그 다음에 LP, 그 다음에 in measure 뭐 이런 얘기 했죠. 기억납니까? 예. 그럴 때 분명히 어때요? almost everywhere랑 LP는 달랐죠. 그때는 sequence of functions예요. countably infinite 개가 어떤 타겟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딱 두 개만 놓고는 L2랑 almost everywhere가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될 때, 자, 디텍터를 설계해 보세요. 맵 디텍터를 설계해 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까지 한 학기 내내 에스티메이션 디텍션을 배웠는데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옵티멀 디텍터를 설계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옵티멀 디텍터 어떻게 설계하죠? 이럴 때는 언제나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학기 내내 했던 말이 뭐죠, 상준 씨?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고 얘는 뭐예요? 기존에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있죠? 예, 커머널리티와 디퍼런스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쭉 써가요. 그러면 힌트가 나와요. 만약 이게 웨이브 폼이 아니라 벡터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이라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벡터 오브저베이션? 벡터 오브저베이션이고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고
equally likely 하면 ML이랑 map이랑 같죠. 그래서 minimum Euclidean distance decision 룰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머리를 써요. 그렇죠?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벡터일 때 어떤 오브저베이션이 있어요. Y가 관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 관찰된 Y 벡터랑 어떻게 해요? Y 벡터와 S0라는 벡터의 디스턴스 맞습니까? 이것과 Y라는 벡터와 S1이라는 벡터의 디스턴스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크냐로 디시전을 내리죠. 맞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전혀 풀 줄 몰라도 기존의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의 디시전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게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자꾸 해야 돼요.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내에 자꾸 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똑똑하니까 어릴 때부터 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또는 안 가르쳐도 알아.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대학원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요즘 뭐가 유행인데 우리 학과에서는 이것도 안 가르쳐. 물론 어떤 게 대세를 이루면은 그게 과목으로 가르쳐져요. 근데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많은 걸 어떻게 가르쳐요? 뭐가 중요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예를 들면 이 중에 누가 랜덤 매트리스를 써서 뭘 어널리시스에 졸업할지 모르는데 졸업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랜덤 매트리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수학과가도 없고 뭐 이래.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랜덤 매트리스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었어요. 지구상에. 알겠어요? 랜덤 매트리스에 대한 책이 딱 2권밖에 없었어요. 책이. 그것도 70년대 러시아에서 나온 거, 번역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서치는 뭐예요? 대부분의 리서치는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졸업할 때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배워서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트리비얼한 거 가지고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오늘 종강해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 알겠어요? 종강해버리고 자 여러분 저기 작년 렉처 영어로 다 돼 있는 거 읽고 그쵸? 노트 읽어보고 시험은 나옵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게 1990년대 대학들의 대부분이었죠. 포항공과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강의는 부실. 알겠어요? 그럼 어때요? 그냥 혼자 공부해요. 옛날에.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스스로 공부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모르는 거를 스스로 배워나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요즘 떠먹여줘서 탈이에요. 어쨌든 끝까지 떠먹여줄게요. 제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이? 여기서 요 벡터 대신에 요 웨이브폼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다음 페이지 해볼까요? 같이? 한 번을 해봐야죠. 그렇죠? 이게 여기를 딱 바꾸면 이게 딱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저 혹시 누구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좀 고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널러지를 해볼게요.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널러지를 하는 게. 어떤 때는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거를 too good to be true. 따라해봐요. 자, too good to be true. 네, 그거를 추구하면 그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안 돼요. 알겠어요? 대부분 안 되는데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승천하죠. 그렇죠? 네. 어떤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여요. 그걸 정말 증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어널러지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게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고 이게 웨이폼 오브저베이션일 때예요. 자,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이때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죠. 여기서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겠어요. 알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쓰죠.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네. YOT라는 웨이브폼이 오브저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심지어 칭화대학교 졸업했던 그 제 수업 듣던 미국에서 그 학생마저도 흔히들 요 괄호를 안 쓰거든요. 그랬더니 이 랜덤 오브저베이션은 항상 YOT라는 것과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다는 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으면 항상 이런 걸 써요. 알겠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만약 샘플 스페이스가 오메가면 사실은 이렇게 써야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나 랜덤 벡터는 다 function of 오메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메가 in sample space고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면 오히려 헷갈리죠, 이제는. 특히 엔지니어들은.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돼서 이게 say H0, say H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아, 거꾸로 됐죠. 그렇죠? 가까울수록이죠. 미니멈 디스턴스니까. 디스턴스가 가까울수록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이쪽이 H1이고 이쪽이 H0겠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벡터 y가 해당하는 게 observation y of t죠. 그래서 하나씩 씁시다. y of t. 그 다음에 여기는 s0 of t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노음이죠. 그렇죠? 노음. 예. 노음인데 투노음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값을 스퀘어하고 적분한 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노음이. 근데 노음은 넌 네거티브니까 뭐 제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나중에 해보면 결국 이게 나와요. 예. 자, 많이들 맞았습니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대로 하면 스퀘어 루트를 해야 되는데 제곱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넬러지를 하면 이제 이게 답인데, 근데 이걸 유도를 어떻게 하죠? 이게 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길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참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한참 동안. 누구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되어야만 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죠? 잘 모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거는 같죠, 이제는. 어넬러지를 하면. 어넬러지를 하면 될 거는 같은데, 왜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이건 이제 디텍션 문제고, 하나 문제를 더 보겠어요. 자, 어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에스티메이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에스티메이션. 예. 자, 이제는 y of t가 어떤 a 곱하기 s of t 더하기 n of t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S of T는 known deterministic이고 A는 unknown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unknown deterministic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다음에 이거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A는 리얼 파지티브라고 합시다. 리얼 넌 네거티브라고 하죠, 뭐. 그냥 리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면 이걸 뭐 세타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세타라고 쓸까요? 지금까지 세타로 썼으니까. 자, 그래서 알아내고 싶은 게 세타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랑은 달리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 또는 스칼라 오브저베이션일 때 여러분이 뭐 해본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직접 만들고 오브저베이션 모델을 만들고 한번 답을 써봐요. 참고로 이때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linear observation 모델이죠. 맞습니까? 세타가 어떤 known deterministic 시그널에 의해서 곱해져서 linear observation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랑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ML이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중에 아무 크라이테리아 잡아서 ML이 제일 낫겠죠?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걸 H라고 할까요? S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H로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골랐어요. 뭐 다르게 골라도 되는데 Y는 H 세타 플러스 N을 골랐어요. 네. H는 풀랭크고 톨 매트리스고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게. N은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자, 이렇게 될 때 뭐 어떻게 됐었죠? 일단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뭐가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요? H transpose Y가 sufficient 하죠. 그 전에 우리가 observation이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죠. 여기서는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났고 그래서 sufficient statistic은 H transpose Y이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세타 헷 ML은 H transpose H의 inverse의 H transpose Y였어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일단 sufficient statistic이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L estimator는 뭘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죠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퀴즈 아니에요 그쵸? 네.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한 칸 더 만들어 볼까요? 그다음 Y는 H transpose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H 세타 플러스 N 너무 간단한가? 그렇죠?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이건. 생각해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에센스가 없어져요. 에센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네. 여기서는 해보면 뭘 것 같아요? sufficient statistic이 이렇게 나와요. Y와 H의 내적이죠, 이게. 그렇죠? 벡터로 치면. 네.
앞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한테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서 y를 스칼라로 잡고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둡시다. 예.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세타에 대한 ML 에스티메이터는 사실 여기 y of t라고 써야죠. y of t 하면 쓰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게스 한번 해보세요. 게스. 네. 뭐 YTHT나 똑같죠. 이렇게 돼요. 일단 유닛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Y를 세타 H, NT 놓고 NT 없애버리면 세타 나오죠. 그렇죠? 네. 이런 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난감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했더니 답은 알겠는데 뭐 어떤 특정한 경우들에 있어서 답은 알겠는데 어떻게 유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종강을 했고, 그렇죠? 시험도 여기까지만 내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안 했어요. 딱 그 사이 취직을 했더니 예를 들면 ADD에 입사를 했더니 자 레이더를 만듭시다 하면서 모였어요. 다들 어이 저기 포항대 나온 이리 와봐 이러더니 자네 저기 성적표 보니까 에스티메이션 디텍션도 들은 것 같은데 자네가 좀 해봐. 웨이브폼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 거. 자,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 어떤 임의의 펑션 s of t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펑션 s of t는 이 그래프죠. 펑션의 그래프. 여러분이 펑션과 펑션의 그래프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렇죠? 펑션은 매핑 룰과 도메인 레인지를 말하고 이런 건 그래프라고 하죠. 자, 따라해봐요. graph of a function.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못 쓰고 논문에다가 그냥 이거를 펑션이다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자, 이 그래프를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인 그래프는 뭐냐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예. 자, 어떤 펑션이 주어져요. f라는 게. 그래서 r에서 r인데 아니죠. r에서 r로 하지 맙시다. 0, 1에서 into r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펑션의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describe 되죠? 그래프는? 그래프가 그래프지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프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딱 describe를 해요. 자, 은혜씨 어떻게 하죠? x와 y의 두 점에 대한 매핑인데 x의 도면이 0과 1이고 y 쪽의 도면이 r로 매핑 룰로 그것의 점을 예, 그렇죠. 알고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하죠. 예.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definition이 이렇게 돼요. The graph of a function f01 into r은 참고로 이런 거는 뭐라 그래요? 이걸 도메인이라 그러고 레인지라 그러는데 읽을 때 a function f from the open interval 0, 1 into 이렇게 읽죠. 이거를 into 알겠어요? into the set of real numbers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채워넣어야 돼요. 여기를. 네. 어떻게 되죠? 집합으로 표시돼요.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이 집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mathematical entity는 집합으로 나타나요. 알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네.
아니면 뭘 묘사할 때 집합이 항상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집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란 것은 x, fx들의 집합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 x는 어때요? x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끝이에요. 네. 이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프란 것은. 그래서 이거를 도시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와 사실은 그래프를 도시한 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저 이거를 x, 여기를 fx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란 것은 이런 점들의 집합이니까 땅땅땅땅땅땅 찍히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의 카디넬러티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프, 이런 리얼 컨티뉴어스 펑션의 카디넬러티. 참고로 어떤 집합의 카디넬러티는 이렇게 따라요. 카르디넬러티. 자, 따라해봐요. 카디넬러티 오브 셋.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카디넬러티 오브 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인피니티예요. 알겠어요? 점이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폼 잡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포인트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이 어떤 observation이라든가 deterministic sequence를 observe 했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정보를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못하죠, 사실은. 예, 사실은 못해요. 예. 수학적으로는 저장할 수 없을 정도죠. 그렇죠? 왜 저장할 수 없냐면 이걸 비트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비트가 필요해요? uncountably infinite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런 continuous 시그널을 프로세싱 한다는 게 굉장히 엽기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를 아비트러리한 시그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셋에서 생각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만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뭘 생각할 때 이렇게 집합, 그렇죠? 집합이 있고 서브셋을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이 서브셋을 어떻게 잘 찾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좋은 논문을 쓰느냐 안 쓰느냐 결정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제너럴한 어떤 티어리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 티어리는 없어요. 심지어 제너럴 relativity가 제너럴해요? 안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평생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양자역학이랑 결합하는 것도 아니죠. 딴 거랑 막 힘을 합쳐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랜드 유니파이드 티어리.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작은 셋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츄에이션을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거기서 뭘 프로퍼티를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다루는 시그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제가 학부 때 강의를 했지만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컨티뉴어스 펑션들로 모델링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전자의 위치가 양자역학적으로 그게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도 딱 한 포인트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들은 퀀타이즈 돼 있잖아요. 전하량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류를 컨티뉴어스 웨이브 폼으로 모델링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간 걸로 하면은 이렇게 점프로 다 생긴다고요. 모든 게. 점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줌 아웃해서 이렇게 눈을 싹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이렇게 보이는 뿐이라고요. 사실은. 또 하나는 어때요?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하량이 딱 퀀타이즈 돼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발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해요. 모든 게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수학적인 모델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에 맞는 수학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어떤 작은 서브셋을 갖고 와서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웨이브 폼의 그래프를 주고 얘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잘해보자고 하면은 이거 불가능이라고요, 사실은. 얘를 어떤 벡터 오브저베이션이나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꿀 수 없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점계점 매핑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countably infinite 개나 아니면은 finite 개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작은 셋을 생각해야지만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all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으면 이게 set of all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discretize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여기서 discretize라는 것은 뭐예요? 시퀀스로 나타내든가 아니면 벡터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작은 셋을 찾아요, 하나. 그러면 가능해져요. 제일 간단한 게 뭘까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여러분이 sequence observation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가 뭐죠? 그건 너무 간단하고, 그렇죠? 지금 너무 simplify 해버렸죠, 그렇죠? 예, 에센스는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면 어떤 인터벌 내에서 딱 주어진 인터벌 델타 내에서는 constant한 거예요. 그러니까 piecewise constant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sequence로 바꿀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서브셋들은 이 안에서도 어떤 서브셋들은 우리가 어때요? 일종의 discretize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이걸 잘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piecewise constant 하면서 이렇게 인터벌이 일정한 시그널을 우리가 다루지 않죠.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어떤 걸 다루죠? 그렇죠. 밴드 리미티드가 하나죠. 그렇죠? 밴드 리미티드의 어떤 듀얼에 해당하는 게 뭐죠? 타임 리미티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를 다루겠어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즈, 그 다음에 좀 지워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즈를 다룰 텐데, 밴드 리미티드면서 타임 리미티드인 게 있어요? 예, 스트릭트 센스에서는 없죠. 여러분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스트릭트 센스에서는 없어요. 스트릭트 센스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strictly 밴드 리미티드면서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strictly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인 거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트릭트 센스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어떤 인터벌 내에 에너지의 뭐 90 몇 프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밴드위스 내에 또 에너지의 90 몇 프로가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 제일 간단한 걸로 여러분이 프롤레이트 스피로이달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PSWF 펑션까지 해서 Prolate Spheroidal Wave 펑션이라고 있는데, 보면 예전에 이제 이게 strictly time limited면서 strictly band limited인 게 없다 보니까 정보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또는 신호 이론적으로 이게 페어한 비교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비껴나가기 하기 위해서 요걸 많이 썼는데 요즘 거의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읊어봅시다. 그럼 나중에 기억이 날 테니까. Prolate Spheroidal Wave Function. 예, Prolate Spheroidal Wave Function. 요거는 여기에 이것과는 달리 approximately
time and band limited예요. 알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프롤레이트 스피로이달 웨이브 펑션들은 approximately time and band limited 시그널 셋의 집합의 베이시스예요. 알겠어요? 얘를 스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 폼들을 이용해서 이런 time and band limited 동시에 time and band limited 시그널들을 합성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비동량으로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CF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광고가 아니죠. confer 참조하라 이런 뜻이죠. 알아요? confer 큰일이에요, 그렇죠? confer 참조하라 이런 뜻이죠. 참고하라.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만. 우리는 뭘 다루죠? 랜덤 시그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set of all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우리는 패럴렐한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뭐 배울 것 같아요? 밴드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랑 그렇죠? 타임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제 더 크게 보이네.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건 말고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말고도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중에서는 Y-Sense Stationary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Y-Sense Stationary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Y-Sense Stationary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Y-Sense Stationary가 아니면 보통 뭐 Non-Stationary를 생각하는데 Non-Stationary인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Cyclo-Stationary도 있고 참고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렇듯이 여기서 집합을 결국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티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리서치를 할 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4개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을 때 어떤 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적용해서 이 uncountably infinite gay 포인트가 있는 이 그래프를 countably infinite gay로 바꿀 수가 있죠? 언제?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배우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시노미 시스템 할 때 설명을 했는데 포항대 나온 학생들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예. 파이나이트 에너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일 때 돼요. 알겠어요? 자, 노트를 좀 씁시다. 예. 잠시만요. 네,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디터미니스틱일 때 먼저 하겠어요. 밴드 리미티드, 타임 리미티드.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들의 집합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이게 페이지가 여러 노트를 막 합쳐서 헷갈리는데 제로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자, 먼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들의 셋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일단 에너지는 파이나이트예요.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파이나이트 에너지. 그 다음에 파스바즈 릴레이션에 따르면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바꿨을 때 에너지가 똑같죠. 근데 밴드 리미티드는 뭐냐면 바꾸고 나면 어때요? 요 전체 에너지랑 어떤 특정한 W0 플러스 마이너스 W0 물론 이게 0에서 뭐 어디일 수도 있고 W1에서 W2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W0에서 W0라고 하겠어요. 네. 요게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즉 말하면 요 밖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시그널의 에너지.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이제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셋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배울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똑같이 해도 돼요. 에너지는 일정한데 파스바지 릴레이션스면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에너지랑 같죠. 이게 파이나이트하고 다만 타임을 어떤 제로에서 t0 물론 이게 t1에서 t2라도 상관없어요. 하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저 어떤 인터벌 바깥에서는 에너지가 제로예요. 알겠어요? 물론 이것도 제로와 t0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집합이.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두 각각의 셋들은 이게 언뜻 보면은 이 셋의 그러니까 이 집합이죠. 이 집합이 이루는 어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 스페이스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베이시스를 가질 것 같아요. 즉 베이시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셋도 그렇고 이 셋도 그렇고 countably infinite 개의 알겠어요? countably infinite 개의 deterministic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셋 안에 있는 시그널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베이시스의 코에피션트들만 딱딱딱딱 따면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즉 언뜻 보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이 그래프를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몇 개를 가지고 countably infinite 가지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지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시그널 티어리에서 배우는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힐버트 스페이스. 알겠어요? 한번 읊어봐야죠. 그렇죠? The Hilbert Space. 네, 힐버트 스페이스는 뭐 어떤 공간이 딱 있는 뭐 누가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스페이스들을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특성을 만족하면. 알겠어요? 예.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거의 똑같아요. 알겠어요? 프로퍼티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특징이 뭐죠? 오스토고넬러티, 뭐 디스턴스, 그 다음에 뭐 시퀀스가 이렇게 컨버지 하면은 뭐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게 다 성립해요. 알겠어요? 근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3디멘셔널 그런 파이나이트 디멘션을 갖죠. 근데 이거는 인피니트인데 물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거의 동일한 프로퍼티를 갖는 countably infinite space, infinite dimensional space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메저 티어리를 다 듣기는 싫고 이런 학생이 있으면 이게 루엔버거의 이름이 뭐였죠? 정확하게? 예, 루엔버거라는 사람, 이 사람 아마 스탠포드 교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보이드의 그 스승쯤 될 거예요, 아마.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옛날에 했는데, 무슨 메서드 인 벡터 스페이시즈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거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루엔버거 서치하면은 한 두께가 요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뭐 모르면 저한테 찾아와요.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면은 리얼 어널리시스랑 메저 티어리를 알아야 돼요. 예. 물론 이런 거 안 하고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자,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두 시그널이 어때요?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이 셋들이 이 스페이스들이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죠? 이제 여러분이 이 샘플링 티어리 또는 이런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메서드를 접근한 방법 여러 개가 있어요. 참고로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했죠? 시노미 시스템 할 때는 그 오펜하임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샘플링 펑션이라는 거 있었죠. 디렉 델타의 이렇게 이퀄리 스페이스 된 거를 곱해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시그널이 임펄스 트레인이 모듈레이트 된 거라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또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필터링 하면은 또 오리지널 시그널이 나오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리컨스트럭트가 가능하고 뭐 에일리어싱 설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푸리에 시리즈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푸리에 시리즈. 여기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어요. S of t라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제로에서 캐피탈 T까지 예를 들어서 타임 리미티드 돼 있다고 할 때 얘를 피리어딕 익스텐드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n이 제로일 때는 ST죠. 그럼 0에서 T까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걔를 또 캐피탈 T만큼 시프트해요. 또 마이너스 T만큼 시프트하고 쭉 시프트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기함수가 되죠. 이런 거를 periodic extension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periodic extension. 예, 이런 용어들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periodic extension을 하면 periodic 시그널이 되죠. S tilde는 이제 맞습니까? X tilde는 periodic 시그널이에요. 주기가 캐피탈 T고. 그러면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periodic 시그널을. 맞습니까? 그래서 S tilde of T를 periodic 시그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캐피탈 T 주기인 익스포넨셜과 맞아요? t분의 1이 t분의 2인 거, t분의 3인 거, t분의 4인 거, t분의 0인 거, t분의 6인 거, t분의 n인 거, t분의 인피니트 해서 무한계가 있잖아요. 걔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 코에피션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 물음표죠. 그렇죠? 과연 이게 좌우가 같으냐는. 예. 여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곧. 근데 어쨌든 나타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S tilde of t라는 것은 이제 이게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죠. periodic 시그널. 얘의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countably infinite gate 포인트가 필요하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countably infinite gate밖에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S sub i들만 모아놓으면 리컨스트럭트가 돼요? 안 돼요? 만약 이게 이퀄이 성립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은 periodic extend하고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면 결국은 discretize가 되는 거예요. 개념은 이거예요. 알겠어요? 다만 이제 이게 문제죠. 푸리에 시리즈와 그렇죠? 얘는 오리지널 시그널을 periodic extend 한 거 아니에요? 얘가 같아지는 게 언제나 성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이 S of T가 finite energy 시그널이라도 저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집합을 최대한 잘 잡아서 이게 성립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에너지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강의 노트를 만들 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저거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와 오리지널 시그널이 그렇죠? 적어도 얘가 인피니티일 때는 얘랑 almost everywhere 같을 때 everywhere 같기는 포기하고 왜냐면 벌써 알고 있죠 우리가 깁스 비나미난 아니 그 디리클레 컨디션 만족해도 어때요? 포인트 오브 디스컨티뉴어티에서 어때요? 중점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같을 리는 만무하니까 almost everywhere 같을 그런 조건만 하나 찾아도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제가 책을 한 7, 8권 샀죠. 푸리에 어널리시스 책을 열심히 뒤졌는데 아무도 잘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다 드디어 어느 책에서 발견했어요.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There is no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 found yet. 알겠어요? 푸리에 시리즈랑 오리지널 시그널이 almost everywhere 같을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은 지구상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대부분의 경우가 sufficient condition들인 거예요. 알겠어요? 디리클레 컨디션도 sufficient condition이에요. almost everywhere 같을. 그걸 오펜하임이 그냥 그냥 쓴 거예요. 하나. 수없이 많은. 수학과 가면 아직도 있잖아요. 이 푸리에 하모닉 어널리시스 하는 전공하는 박사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들의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의 몇 개들은 어때요? 아직도 이런 거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조건 하에서 푸리에 시리즈가 almost everywhere 같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조건 하에서는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하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어쩌란 말이냐. 어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 논문을 봐도 여기는 둥수리뭉실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예. 아까 말했지만 수없이 많은 이 sufficient condition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리지널 시그널이 finite 에너지면서 piecewise smooth하다. 여러분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이러면 스무스인가요? 스무스. 그렇죠? piecewise smooth는 뭐냐면 piecewise continuous면서 그 구간 내에서 differentiable 한 거예요. 한 번.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루는 일렉트리컬 시그널들이? 왜 piecewise discontinuous 한 거를 allow 하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rectangular train 같은 거, square wave train 같은 거는 컨티뉴어스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구간 안에서는 디퍼렌셔블 하죠. 그렇죠? 우리가 구간 내에서 디퍼렌셔블 안 한 거 다뤄요, 실제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때요? 본래는 다 이렇게 유닛 스텝들을 스케일 해가지고 쉬프트하고 해서 다 나타내야죠, 우리는. 모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디퍼렌셔블 어차피 줌아웃해서 이게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스무드하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경우에 해결이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피스와이즈 스무드 하면 어떤 경우에 이게 립시츠 컨디션이라는 걸 만족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타임에서 변할 때 이 폭이 있잖아요. 시간 변할 때,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바운드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디퍼렌셔블 하다 그러면 어때요? 민 밸류 티어렘 쓰면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디퍼렌셔블 한 시그널은 너무 빨리 변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 하여튼 근데 특히 피스와이즈 스무드 하면서 스무드하다 그러면 디퍼렌셔블 하면서 피스와이즈,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면서 디퍼렌셔블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립시츠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게 나오고, 참고로 저거는 제가 박사과 논문 쓸 때 써먹었죠. 예. 근데 그게 언제 기억이 났느냐? 공학수학 수업 들을 때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파트에 립시츠 컨디션하고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열심히 그냥 들여다보다가 박사 논문 쓸 때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이걸 쓰면 증명이 되겠다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책을 열심히 읽고. 알겠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저기 뇌 뒤쪽에 어디 박혀있는 뉴런 하나가 립시츠 컨디션 하고 속삭여요, 어느 날.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 한 피스가 부족했다가. 그래서 책 열심히 읽어요. 알겠어요? 논문만 읽지 말고 책도 열심히 읽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적당히 넘어가고 있구나, 다들.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continuous time waveform을 이렇게 discretize 할 때는 다들 확실하지 않은데 대충 넘어가는 거야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심지어 deterministic 시그널 얘기할 때도. 근데 어쨌든 간에 푸리에 시리즈로 이게 되면 discretize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스페이스가 어때요?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얘들이 이 시그널을 타임 리미팅 하면 다시 오리지널 시그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웨이브 폼들을 타임 리미팅하고 서로 오소고널한지 보면 다 오소고널하죠. 예를 들면 코사인 펑션들이 한 줄기 들어있는 거랑 두 줄기 들어있는 거랑 서로 내적에서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오소노멀 베이시스까지 찾았어요. 스케일만 하면 돼요. 1 over 스퀘어 루트 t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굉장히 유사하게 되잖아요, 이미. 맞아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더더욱 이제 제가 이상하게 접근할 거예요.
여러분은 샘플링 디어렘을 샘플링 펑션을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렉 델타로 나오고 그 높이들을 따면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기로 바뀌는데 걔를 다시 로패스 필터링하면 오리지널 시그널이 돌아오니까 샘플링 디어렘이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제 저는 다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 어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어요. 파이나이트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얘는 리미팅 돼 있죠. 그거를 간단히 마이너스 W에서 W 사이에 돼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트릭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periodic extension을 해요. 이거. 그래서 S tilde of F라는 걸 만드는데 2W로 해야죠. 왜냐하면 W에서 마이너스 W니까 오버랩 안 되게 periodic extend를 하려면 2W로 해야죠. 참고로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periodic extend를 할 때 문제가 없으려면 2W보다 더 길게 해도 되죠. 아까 time limited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러면 제로인 부분이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죠. 나타낼 때. 네. 이게 나이키스트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랑도 또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피리어딕 익스텐드를 했으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푸리에 시리즈를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그래서 이 S tilde of F라는 녀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다만 한 번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푸리에 시리즈를 했고 이번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푸리에 시리즈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는 uncountable infinite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지만 만약 이게 이퀄로 성립하면 이게 almost everywhere sense든 뭐 L2든 뭐 in measure든 성립하면 countably infinite 예로 represent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time limited 할 때랑 똑같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윈도우잉을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이 되죠. S of F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윈도우잉을 해요. 그럼 여기도 윈도우잉이 되죠. 그러면 e to the j 2 pi 2w if라는 녀석이 윈도우잉이 되고 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걔를 양쪽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왼쪽은 S of t가 나오겠죠. 오른쪽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S of F는 S tilde of F를 윈도잉 하고 있어요. 이건 유닛 스텝이죠. 마이너스 W에서 탁 올라가서 W에서 탁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했지만 e to the j2 pi 2w if를 요거 곱한 거고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싱크가 돼요. 얘를 인버스를 쓰면. 그 다음에 잘 맞춰보면 SI라는 놈을 스케일을 잘 하고 나면 SI는 S of T를 어때요? I 나누기 2W에서 evaluate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 over 2W 간격으로 evaluate 한 게 나오고 걔들만 알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샘플링 디어렘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유도하는.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둘 다? 어떤 리미팅 돼 있는 도메인으로 가서 피리어딕 익스텐드를 한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버스 트랜스폼 물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물론 여기서도 또 푸리에 시리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게 같아질 그렇죠. 요게 같아질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해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이게 everywhere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저 두 개가 everywhere가 아니라고 하면 정보의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만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고 대부분의 조건 하에서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말해놓고 in some sense예요. 그러니까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in 뭐 예를 들면 almost everywhere sense.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퍼펙트 게임을 했어. 안타 2개 맞고 뭐 이런 말이에요. 야구로 치면 퍼펙트 게임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퍼펙트 게임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돼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인 무슨 센스? L2 센스가 많아요. 민 스퀘어 센스. 예. 그래서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all continuous time signal 셋 중에서 서브셋 두 개를 이렇게 땄어요. 뭐였죠? set of time limited signals, set of band limited signals인데 그냥도 아니고 또 finite energy고 사실은 거기에 컨디션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를 했을 때 그 equal이 각각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everywhere일 수도 있어요. convergence everywhere. 어떤 조건 하에서는 convergence almost everywhere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everywhere가 아닌 순간부터 어때요?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perfect reconstruction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everywhere가 아닌 순간부터는 다 perfect reconstruction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 그렇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almost everywhere sense, 어떤 때는 LP, L2를 많이 쓰죠, 그렇죠? mean square sense, convergence in measure, in sense로 우리가 perfect reconstruction이 가능한 거예요. 안타는 맞았지만 퍼펙트 게임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은 뭐예요? 다 푸리에 시리즈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ontinuous time 푸리에 시리즈의 어때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almost everywhere in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만 없는 게 아니라 저 almost everywhere condition도 아무도 못 찾았고 L2 necessary sufficient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센스로 하든 어떤 모드 오브 컨버전스로 하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들은 아무도 못 찾았어요. 결국.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다만 정확하게 기술하면 돼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깔보기 시작해요. 저 같은 사람이. 메저 디어리를 안 들었군. 이러면서 헛소리 하나 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쉬웠는데 그 다음이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샘플링 디어렘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이 노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 델타라는 걸 넣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처음에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죠. 파이나이트 에너지고 어떤 컨디션을 만족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그널을 S of T를 샘플링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죠. 타임 N over 2W 플러스 델타에서 N이 쭉 변하니까 equally spaced then sampling instance를 갖죠. 그 다음에 이거는 sync인데 여기도 잘 보세요. sync인데 2W가 Nyquist rate, Nyquist bandwidth, Nyquist rate고 그렇죠? 그 다음에 T 나누기 이것도 자세히 보세요. 요게 요거랑 일치하죠. 그럼 뭐냐면 샘플링 인스턴트에다가 싱크 펑션을 갖다 놔야 돼요. 알겠어요? 일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0인데 이건 어떤 포지티브 델타예요. 그러면 리컨스트럭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딜레이나 어드밴스드가 돼요. 시그널에 이렇게 쉬프트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랑 얘랑 일치하면은 이 값이 뭐든 간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 옵셋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옵셋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편리한 옵셋에서 샘플링 할 수 있으면 좋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건 참고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할 때 앞에서 푸리에 시리즈를 적용하잖아요. 여기서 푸리에 시리즈를 적용할 때 어때요? 푸리에 시리즈를 적용할 때 페이즈 시프트를 가해요. 여기다가 페이즈 시프트 가한다고 해서 한 바퀴 도는 코사인이나 두 바퀴 도는 코사인이 오소고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오소고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페이즈 시프트를 일정하게 가해요. 다들. 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예요. 오소고날 안 한 게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제가 어떤 센스로 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잖아요. S of T가. 그러면 이런 게 만족돼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S of T가 있죠. 오리지널 시그널, 밴드 리미티드.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아까
델타를 가지고 옵셋 델타를 가지고 여기도 싱크에 델타 들어있어요. 뺐어요. 지금 복잡해서 컨스트럭트를 하는데 이게 파셜 썸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까지 파셜 썸이에요.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지금 리컨스트럭트가 안 된 거죠.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여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얘를 빼서 절대값 취하고 제곱하고 적분했으니까 이게 뭐죠? 에라의 에너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L2 센스로 뭔가 민 스퀘어 센스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극한을 취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차의 에너지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S of t와 이게 무한대일 때의 시그널이 L2 센스로 컨버지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Sequence of Functions의 컨버전스 모드를 여러 개 설명했죠. Uniform Convergence, Everywhere Convergence,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 그 다음에 이쪽에 LP가 있었잖아요. LP일 때 어떤 거였어요? 어떤 타겟이랑 SK of T가 있으면 F라고 했죠. 그때는 F0T랑 FK of T를 차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고 P승을 해서 적분해서 그것이 0으로 가면 LP 센스로 FK라는 시퀀스가 F0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푸리에 우리가 나이키스트 티어렘 있잖아요. 디터미니스틱일 때 나이키스트 티어렘은 사실은 이 센스예요. 알겠어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하면 파이나이트 에너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 센스로 수렴해. 이 센스로 수렴하는 것은 뭐예요? 에브리웨어 수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이키스트 티어렘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아니라 어떤 센스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L2 센스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L2 센스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리미트 인 더 민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보통 리미트 인 더 민 이렇게 얘기하면 랜덤 프로세스일 때 많이 그러고 L2일 때도 L2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여기 보면 민 스퀘어 컨버전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티어렘은 어떤 센스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요? 민 스퀘어 센스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이거예요. 특히 서킷 하는 학생들이 이 얘기하면은 뭐 무슨 소리냐 그래요. 심지어 교수님들도. 샘플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시그널 젠 시스템스 시간에 샘플링 펑션이라는 것, 디렉 델타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있는 걸 곱해가지고 그런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때요? 원래 오리지널이 이렇게 옆으로 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필터링 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남고 가운데 게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이잖아요. 펑션이 아니라고요.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은 인티그랄 안에서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곱한 다음에 뭐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서킷으로 이걸 구현하려고 그래요. 서킷으로.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서킷 하시는 분한테 이 샘플링 서킷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짧은 시간 동안 인티그레이트를 한다고 해요. 짧은 시간 동안.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시그널이 확 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로 촥 수직으로 변하면 샘플링 딱 적분하면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값이 그게 아닌데 천천히 변하는 거를 어때요? 아주 짧게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짧게 적분하면 적분할수록 노이즈가 있을 때 노이즈에 굉장히 센서티브해지죠. 왜냐하면 노이즈도 파워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보통 앞에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가 있어요.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가 노이즈의 파워를 제한을 해요. 노이즈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있으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샘플링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한테 디렉 델타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기 S of T가 있죠. S of T가 있을 때 제가 요 타임 N over 2W 플러스 델타에서 요 값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밸류에이트 하는 겁니다. S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르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시그널에다가 아까 우리 싱크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했었죠. 그렇죠? 그 싱크 펄스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해요. 그 다음에 적분해요.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두 개가 같을 수가 있죠? 여기서 딱 이밸류에이트 한 거랑
이 두 펑션을 곱해서 적분한 거랑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스케일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샘플링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렉 델타 해가지고 하는 건 샘플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그거는 사기고 사실은. 알겠어요? 이게 샘플링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샘플링이냐?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의 샘플링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밴드위스가 얘랑 매치가 돼야 돼요. 요 싱크가 적어도 이 시그널의 밴드위스보다 넓어야 돼요. 밴드위스. 알겠어요? 좁으면은 정보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은 여기에서의 값이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값이 이 뒤의 값과, 그러니까 뒤의 값, 전의 값과 미래의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 이렇게 다루면 코잘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코잘러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코잘 어쩌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함부로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만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저런 일이 생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을 어떻게 했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뭘 했다?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찾았죠. 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여기서 샘플된 값이랑 일치했잖아요. 이밸류에이트 된 거랑.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얻어요? 푸리에 시리즈 할 때? 푸리에 시리즈에서 코에피션트 어떻게 얻어요? 시그널에다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곱하죠. 지금 그 과정 아니에요, 이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때요? 그 피리어딕 익스텐드 된 시그널에다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곱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가요.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알아듣는 사람이 통신에서 PhD 한 10,0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지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알겠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로 생각하면 여기 제가 설명한 뭐 프로젝션 여기 설명하는 게 다 이해가 가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뭐예요? 시그널의 그 방향 프로젝션해서 값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넬러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갈까봐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넬러지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있으면 단순화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이게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셋이랑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 셋이 다 힐버 스페이스라고 했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힐버 스페이스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비슷하다 그랬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가 생기나? 그러면 간단해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서는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힐버 스페이스에도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는 파이나이트계의 함수로 돼 있어요. 또는 벡터로. 힐버 스페이스에서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계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계에서 홀수 번째 걸 다 빼도 여전히 카운터블 인피니트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임의의 베이시스가 있을 때 시그널 X를 어때요? 그 베이시스의 인디비주얼한 베이시스 벡터에다가 어떤 코에피션트 곱해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X를 이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션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묶어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얘랑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냐면 베이시스를 아우터 프로덕트해서 썸한 거가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똑같이 해요. 조금 전에 샘플링 할 때랑.
보면은 요게 이제 phi sub n of t가 결국은 뭐냐면 아까 싱크 펑션들 있죠? 싱크 펑션들을 쉬프트 한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SN은 시그널을 그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싱크들을 이렇게 T와 U로 아우터 프로덕트에서 만들면 이게 델타 오브 T-U가 돼요.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커널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셋에 대해서 했어요. 위에서 이제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어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는 우리가 뭘 썼냐면 사실상 푸리에 시리즈 그 다음에 시퀀스 오브 펑션제 컨버전스에 대해서 그 컨버전스 모드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이거든요. 랜덤 웨이브 폼 오브저베이션. 그때 뭘 쓰겠어요? 필요한 게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즈의 모드 오브 컨버전스랑 관련된 거를 해요. 왜냐면 랜덤 프로세스 어때요? 타임 하나에서 딱 보면은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랜덤 프로세스의 시퀀스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해요? almost sure convergence랑 그렇죠? LP sense의 convergence랑 in probability convergence, in distributed convergence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리에서 벌써 봤죠?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어쩌고 하는 건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다 거짓말이고 in some sense가 붙어요. 그렇죠? 너 야구 오늘 했는데 어떻게 됐어? 내가 선발 투수 나서 퍼펙트 게임을 했어. 그래? 한 타자만 상대했어. 한 타자만 상대는 퍼펙트 게임이 아니죠. 근데 한 타자 상대 퍼펙트. 아니면은 공 하나 던져서 퍼펙트예요. 그렇죠? 스트라이크였나 봐요. 네. 뭐 이런 소리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